자, 16, 20번에서 지금 철학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작품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지금 전기와 후기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그 전기와 달라진 후기. 자, 요거를 지금 주안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자, 전기 후기로 나뉘고, 자, 이때의 철학이 지금 어떻게? 자, 책 두 권이 있네요. 하나는 전기는 철학, 논리 철학 논구라는 책이 있고요. 후기는 철학적 탐구라는 책으로 대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넘어가면, 자, 이 두 번째인 철학적 탐구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구, 그 첫 번째 그 전기에 해당되는 자신의 주장,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 자기가 자기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 자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낱말의 의미 자체가 여기서 바로 그 지시 대상 이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림 이론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전기에. 자, 그런데 후기 철학에 오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다르게 한 낱말의 의미는 결국 이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대요. 이것이 어떤 문장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전기 부분에서는 그 낱말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된다고 봤는데 후기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 이게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자, 이것을 낱말을 자, 어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어떤 다양성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했으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이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 비트겐슈타인은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가족의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 자, 이것을 가족의 유사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놀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카드놀이도 될 수 있고요. 숨바꼭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놀이들이 되겠죠. 자, 이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자,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되는 부분은 분명히 성질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 자, 놀이 안에는 반드시 모든 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 그 중에 일부분이 서로 교차가 되면 자, 이걸 놀이 안에 딱 같이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아래로 더 내려가서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놀이의 본질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면 아까 뭐 그림 이론처럼 자, 이것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면 당연하게 고정적 의미만 가질 텐데 자, 실제적으로는 그런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맥락과 또는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19번과 연결되네요. 자,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했다? 바로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구현해냅니다. 그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그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 자,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구하는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고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망치는 그냥 놓여있는 망치를 가리킨 게 아니라 망치를 건네달라는 다른 목적이 있죠. 어떤 의도가 따로 담겨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 이 목적이나 이걸 모른다면, 자, 그냥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건축 현장 상황에서 이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어떤 목수가 지금 망치가 필요한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망치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망치를 건네달라는 의도인데 그냥 망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런 언어 놀이를 계속 이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자,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언어적 규칙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 되고요. 자, 그래서 왜 나만 알고 있고 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이때 언어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하는 것과 그걸 듣는 상대방이 동일하게 그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공적인 언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바로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 다음에 자,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적 언어. 이걸 지금 보려고 하네요. 자, 오른쪽 넘어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어떤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자,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이면서 있으려면 바로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또 하나 판단에서조차 일치가 와야 된대요. 자, 이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의의 일치란 낱말에 대한 정의가 일단 일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판단에서의 일치가 또 하나 와야 되는데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와 궁극적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의 일치점. 이 두 가지가 다 해야지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놨네요. 자, 북다가 있는데 자, 이때 이게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다가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문의 색에 대해 우리가 북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그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결론적으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의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자, 결국 삶의 형식의 일치 또는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이 온다는 것은 결국 자, 사적 언어가 아니라 공적 언어. 자, 이것이 지금 전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언어 규칙이 작동한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의 유화론적 세계가 아니라 자, 바로 나 그리고 너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유화론적인 거 다른 말로 이건 사적인 것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 자, 공적인 것 상황으로 와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의 세계. 자,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이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고 했으니까. 자,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공적인 언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다른 그 기존의 그 다른 철학적 제재들에서 이 사적 언어를 놓고 나서 시작을 했던 출발점을 잡았던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6번부터 틀린 거요. 자, 19번요. 자, 16에는 2번, 17번에 자, 여기서는 1번, 18번에 4번. 자, 19번이요. 자, 아랫부분에 가볼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한 걸 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 부분에 넘어가시면, 자,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자, 얘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서로가 그 놀이라는 개념 안에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카드놀이부터 숨바꼭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얘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자, 어떤 나름대로 맥락과 규칙의 다양한 의미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를 같이 묶고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 일정한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이것이 결국 맥락과 규칙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고려를 한다면 자, 19번에서 어떻게 언어가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다양한 의미. 자, 이걸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의 답은 자,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20에 24번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자, 21번 있고요. 23까지 가요? 자, 그러면 21, 22.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놓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좀 바꿔놓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본문 주머니에 어떤 수학, 혈압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놓고 일단 갈게요.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콩팥? 콩팥이 어디예요? 콩팥.
통하고 편 만드는데 여기는 아닐 테고.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신장. 이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폐물이나 그 다음에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만약에 이 신장에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 떼버리면 끝이다. 그럼 이 독소가 어떻게 몸에 계속 쌓일 텐데?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대신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예 그걸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이식을 받자 다른 사람 콩팥을 이렇게 이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터 역할을 하게 주는데 필터가 고장이 난 거를 다시 이제 다른 거를 갈아 낀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콩팥이 어떻게 우리 그 몸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냐 그거를 지금 여기 다룬 그림입니다. 자,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그 사구체를 통해 1차적으로 여과 한번 걸러집니다. 자, 사구체는 모세 혈관이 뭉쳐진 덩어리. 이걸 보먼 주머니 안에 쌓여 있어요. 나중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자, 혈액이 들어오는 그 관과 그 다음에 나가는 관이 따로 있죠. 자, 이때 사구체는 들세동맥. 자, 들이니까 들어오는 세동맥과 자, 또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가? 자,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그냥 날세동, 나가는 세동맥 쪽으로 그냥 내보내 버리면 돼요. 이거. 자, 결국 들세동맥에서 들어온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가 되지 않고 그냥 날세동맥 나갑니다. 자, 대신에 자, 뒷부분에서 물이나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 막을 통과시켜서 자, 보먼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갑니다. 자, 세뇨관은 어느 쪽으로 뭐야? 뭐 하는데요? 세뇨가 뭐야? 오줌 줄기잖아, 오줌. 자,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녀석들은 한번 걸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내보내게 됩니다. 오줌을 통해서. 자, 이것을 우리는 사구체 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 막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자, 이 힘은 무엇에 의해서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의 바로 여기 있는 이 직경 차이, 이 굵기의 차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세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세동맥의 직경이 더 작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약간 굵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가늘게 해서 나간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압력, 수압이나 이걸 지금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이 사구체 모세 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보다 혈압이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밑에 이 혈압으로 인해 사구체 모세 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구체에서 그래서 한번 필터가 걸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구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자,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이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너무 많이 다 빠져나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에 갇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정하게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혈압을 통해서. 자,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자, 사구체막은 모세혈관 벽, 그다음 기저막, 고먼주머니로 되어 있대요. 자, 먼저 모세혈관입니다. 벽은 편평한 내피 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피 세포들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내피 세포들 사이에 또 마찬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모세혈관은 결국 다른 신체 기관의 어떤 모세혈관에 비해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아니 거꾸로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모세혈관에 비해 동일한 혈압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떻게 전체적으로 투과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구멍이 이제 많이 뚫려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기저막이네요. 자,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고먼주머니 내층 사이의 그 비세포성 그 젤라틴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젤라틴이 뭔지 아시죠? 흔적한 여기 말랑말랑한. 자, 이때 콜라겐과 당단백률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콜라겐은 이중에 구조적 강도를 높이게 되고, 이 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의 여과, 이것을 억제시킵니다. 못 들어오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들어주네요.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이 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도 당단백질도 같이 단백질,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답니다. 자, 이게 Q21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봄원주머니 내층은 자, 이때 자, 문어처럼 생긴 발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발세포에서는 돌기, 뭔가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오돌도돌하게 나와서 기점막을 감쌉니다. 자, 돌기 사이의 좁은 틈을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봄원주머니 내강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한편 자, 뒷부분 이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사구체 모세혈관 내에는 존재하고 봄원주머니 내강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봄원주머니 내강보다 어느 쪽이 자, 사구체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자, 분명히 이제 어떤 자, 농도의 차이가 나버리면 자, 뭐가 발생한다? 바로 삼투압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봄원주머니 내강의 물이 자, 사구체 모세혈관 쪽 이동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디가 자, 지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자, 물이 이동을 하는 바로 삼투압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때 자, 이를 뭐라고 하는데 혈장 교질 삼투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어디에서 봄원 주머니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안에 있는 그 안에 사구체 쪽 바로 이 혈관 쪽으로 해서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혈장 교질 삼투압인데 자, 그리고 자, 이것과 다르게 반대쪽에 봄원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서 봄원주머니의 수압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자, 이게 발생하면 이 압력은 봄원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또 여과 이걸 방해하게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또 그거를 또 얘는 어떻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바로 혈장, 교질, 삼투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억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 뒷부분에 봄원 주머니 수압은 이것을 또 이걸 억제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결국 이때 이 두 개의 압력적 차이가 바로 뭘 갖고 온다? 실제 여과압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만약에 이것이 한쪽에서 억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한쪽으로만 계속 쭉쭉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국 몸의 균형이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가 22번. 자,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혈장 교질 삼투압과 그다음 봄원 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사구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변동은 생명주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가 조절 기능의 관리가 됩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그걸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자, 콩팥. 바로 신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혈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자가 조절은 바로 주로 아까 얘기했던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아까 들세동맥이 뭐보다 날세동맥보다 전체적으로 직경이 두껍다고 했죠? 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줄였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놨다가 이걸 늘렸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어떤 혈액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21번에 갑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은 기점하게 당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띈다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둘 다 전하를 띈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네요. 자, 22번에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그림인데 자, 여기 들세동맥 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넓죠? 자, 거기에 날세동맥, 세동맥이 나가는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자, 이때 혈류량을 조절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날세동맥이 아니라 들세동맥 쪽이죠. 자, 들세동맥에서 자, 여기는 여기를 전체적인 여기를 동맥 혈관을
이걸 줄이거나 아니면 이걸 넓히거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모세혈관 여기 이게 바로 사거체잖아요. 지금 가 부분이. 자, 이게 지금 요거에서는 단백질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먼 주머니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 삼투압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이때 그런데 자, 이때 보먼 주머니에서 어떻게 해? 자, 이 수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 지금 혈장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이것이 안쪽으로 나에서 가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동하려는 걸 누가 보먼 주머니 수압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되고 이걸 제어시켜 주는 거죠. 막아준단 말이야. 일정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다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습니다. 동그라미 가와 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를 한대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농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삼투압 작용이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자, 아까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했죠. 자, 이게 그럼 떨어지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여과압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까요? 늘어날까요? 자, 아까 요 경우는 지금 뭐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실제 여과압이라는 것은 자,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인 혈장 교질 삼투압과 이 보먼 주머니의 수압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줄어들고 있어? 혈장 교질의 삼투압에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가 줄어드니까 하나는 그대로 있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서 차이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실제 여과압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 주머니의 수압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면 비슷하면 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실제 여과압은 이때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혈장 교질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면 한쪽이 낮아져 버리니까 실제 여과압은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자, 23번인가요? 자,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 아까 이 동그라미 기억 부분에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이것이 자, 갑자기 혈류량이 확 들어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으로 안에 저기가 높아질 테니까 자, 적절하게 또 조절을 해서 혈류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걸 통해서 이 날세동맥과 들세동맥 이 부분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됐어요? 자, 3번. 자, 25, 27번 바로 넘어갑니다. 자, 고전 소설을 여기다 집어넣네요. 자, 이 중에 틀린 거? 자, 26, 27번. 자, 이건 여러분들 그 작품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크게 줄기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26번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이 옥루몽은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천상의 인물인 문창성, 그 다음에 제천선녀, 홍난성 등이 자, 여기서 양창국, 벽성성,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대요. 자, 원래는 얘들이 지금 어떻게 이 남자 주인공이 문창성과 나머지 제천선녀, 홍난성. 자, 남주인공 한 명에 여자 주인공, 이 손녀가 지금 몇 명? 5명입니다, 원래. 그 등이라고 그냥 표시해놨어요. 자, 이 인물들이 결국 어디로 내려와서 자, 지상계로 내려와서 문창성은 양창국이란 인물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제천선녀가 바로 이 벽성선입니다. 그리고 이 홍난성이 이 강남홍으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 윗글에서 양창국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자, 꿈속의 꿈이라고 봐야 된대요. 자, 그래서 몽중몽이라고 하죠. 자, 꿈속의 꿈은 인물들의 정체를 암시하거나 인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또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을 미리 예시해주는 그러니까 미리 암시를 주는 그런 서사적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하루는 양창국이니까 어디야? 인간 세상이 되겠죠? 자, 지금 벽성선을 찾아가는데 자,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답니다. 자, 이때
양창공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래서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봐야겠구나. 그래서 자,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벽성산을 지금 올라가려고 해요. 자, 그 이전에는 밤에 올라갔기 때문에 못 봤고 이제 혼자서 지금 그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낮에. 자,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경치가 상당히 좀 빼어나게 아름답고 자, 가다 보니까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자, 보살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뭔가 되게 좀 비범해 보입니다. 자, 스님이야, 스님. 자, 그래서 물어봤죠. 자, 이제 스님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게 부처야, 부처. 자, 문창성은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 먼저 보살이 아는 척 하네요. 자, 양창곡이 당황합니다. 얘는 인간 세상에 지금 인물이라면 지금 양창곡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고 문창성이라고 불러요. 문창성은 천상계 이름이잖아요. 바로 양창곡의 그 천상계 이름이란 말이야.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더니 아니 홍난성은 어디에 두고 제천 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홍난성이란 지금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얘는 놔두고 지금 왜 지금 제천 선녀인 바로 벽성선을 찾아다녀? 자, 보살이 이름은 다 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상계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홍난성 이 사람은 찾지 않고 왜 지금 벽성선을 찾아 다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래요? 바로 남해 수월함에 있는 관음보살 이렇게 얘기했네요. 부처님이었네요, 지금. 자, 밑에 자, 옥황상제 그 성지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수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다시 천상세계로 다시 돌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꿈속에서 지금 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병서를 하니 병법입니다. 병서. 자, 그래서 당신이 이 병서를 가지고 무예를 익혀가지고 지금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인간 세상을 평정해 놓고 그 다음에 천상계로 빨리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나중에 봤더니 모든 게 꿈이었고요. 자, 그런데 자, 꿈속에서의 책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현실에 지금 인간 세상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내려가시면 자, 양창공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왔고 그 단서를 켜봤더니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자, 천문지리와 분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입니다. 자, 이런 책이 있으면 결국 천하무적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양창국은 총명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자, 여러 번 보아서 한 번에 쫙 깨달아 봤어요, 지금 벌써.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자, 이제 벽성선이가 이제 나타나네요. 이제 관청에 갔더니 이제 벽성선이가 돌아왔네요. 자, 딱 봐도 어떻게 겁나게 지금 이쁘대요. 자, 중량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창국이 웃으면서 내가 정말 무료해요. 내가 지금 너무 혼자 있기에 지금 지루하고 해서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 가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벽성선도 예,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지금 위로해 드리려고 왔대 지금. 자, 그다음에 자, 한참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지금 벽성선이 지금 슬픈 빛을 띱니다. 슬픈 얼굴을 하니까 자, 그 이유를 물어봤겠죠? 자, 그랬더니 자, 아랫부분입니다. 첩이 청루 생활 10년 동안 자, 청루라고 했으니까 이 청루는 기념, 기생입니다. 기생. 자, 기생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해를 위로할 수가 있었지요. 자, 제가 저기 이 위로 그러니까 울적한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 물 위의 부평소와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자, 어떻게 결국 이 달을 대하면서 자, 자기는 한스러움을 느꼈답니다. 자,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양창고기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유배를 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황제한테 지금 미움을 사가지고 지금 여기에 유배를 와 있는데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난 거야? 지금 벽성선을 만났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벽성선은 미리 예고를 하고 있네요. 뭐를 생각해요? 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다 마음을 다 줬는데 지금 이제 당신과 내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분명히 당신은 이제 유배에서 풀려가지고 어떻게 황궁으로 돌아갈 테고 그럼 나 혼자만 지금 이제 남는 신세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자, 밑에 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자, 꿈에 무슨 꿈을?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을 향해 가시더군요. 자, 이런 꿈을 꿨대요, 지금. 예지몽이네요, 그럼.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호련히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깼습니다. 자,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긴 하지만 자, 왜?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리하지만 상공께서는 조만간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사면받고 어떻게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꿈속에 미리 예고를 했네요. 자,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자, 요번 20일이 바로 황상의 생신이래. 그럼 황태국께서는 이 황상의 생일을 맞이하면 자, 방생지에다가 방생이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이 저기를 풀어주는 거 생물들을 자, 물고기를 풀어가지고 살려주고 죄인들을 크게 사면을 하는데 자, 그대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자, 양창곡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네요. 자기가 유배지에서 이제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결국 뭐야? 당신과 내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다면, 자, 이별을 하게 된다면, 자, 기약,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는데, 자, 어떻게? 자, 남방의 어떤 새는 난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거울을 들어 비춘다고 합니다. 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기니까 자기 짝인 줄 알고 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저기 우는데 제가 비록 청루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가 이런 천한 기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난 당신이 바로 짝인데 당신이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짝이 없지 않냐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한대 자기도 이제 저도 오늘 죽는다 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속의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이 자질구레한 모욕, 자, 이런 모욕감 같은 경우 자기는 이제 없앴으면 좋겠대. 면해볼까 한대요. 자, 결국 뭐 당신은 유배지에서 풀리면 어디로 가고 황궁으로 돌아갈 테고 나는 그럼 혼자 남을 테니까 나는 결국 어떻게 이런 청루 생활을 다 접고 나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양청옥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왜 내 뜻을 알지 못하냐. 자, 나도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거야. 어떻게?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 결국 어떻게 이별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양창국은 결국 유배지에서 풀려나면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자, 벽성산 머리에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 잊어지지 않겠소 그랬으니까 자, 달을 두고 맹세를 하네요 결국. 자, 고마워하면서 분자의 말씀은 천근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25번. 자, 적절치 않은 것 답은 여기 1번이었고요. 자, 26번에 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홍난성은 따로 등장하는 게 없고 대화 속에만 살짝 등장을 해요. 나머지는 지금 누구? 여기에서 바로 양창곡과 벽성선 두 사람의 대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5번 니은에서 양창고기가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건 안 맞죠? 자, 여기서 니은 부분이 뭐지? 니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 꿈을 꾼 거잖아요. 자, 이것은 결국 유배지에서 이제 막 풀리는 것. 자, 이걸 암시하고 어느 정도 예견한 건 맞지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오는 건 아니죠. 얘는 지금 지상계에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유배를 해서 다른 곳에 와 있지만 다시 이제 황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지상계에서 지상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답은 5번. 자, 27번 A, B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A에서는 2년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드러났고 B는 2년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는 거. 자, 이거 볼 수 있나요? 자, A가 뭔데? 응? 자, 달인가요? 자, 앞에 있는 A의 달은 어디 갔어? 중략 부분에 있어요? 아, 여기서 자, 달이 어떻게 되는데 달은 이렇게 둥글게 변했다가 언젠간 다시 이질어진단 말이야. 기운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지만 어떻게 당신은 분명히 유배지에서 풀려서 갈 테고 그럼 나 혼자는 이별을 하겠죠? 이 상황이겠고요. 자, 하지만 양창국은 이 달에다 대고 뭐라고 맹세하는 거야?
당신과 나는 함께 평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7번에 5번 맞겠죠, 그럼. 자, 그다음에 자, 28번까지는 못 갈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